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있었던 아주 창피한 일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아주 이불킥각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얼마나 황당하고 창피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영어를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어가 좀 어려운 분들, 아니면 영어에 자신감이 없는 분들, 또 무시하고 창피함을 좀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뉴질랜드나 호주에 와서 이제 학원이나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배울 때 혼자 서바이벌식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도 정말 추려서 한 5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정말로 창피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는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안 했다고 한다면은 뭐 말할 내용들은 아닌데, 그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어떠한 창피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제가 뉴질랜드 처음 가가지고 이제 대만 할머니 집에 살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 대만 할머니가 집을 빼야 됐고,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쉐어하우스를 구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중국인 집에 갔었는데 이제 제가 살아야 될 방을 한번 보고 이제 주방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쉐어룸을 구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방도 보고 화장실도 한번 보고 집도 한번 보고 이제 주방도 보잖아요. 주방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 드릴 거는 정말 제가 영어가 안 됐을 때예요. 진짜 완전 초급, 그러한 초급도 없을 정도. 영어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또 알잖아요. 낯선 환경에 있다 보면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잘못 얘기한 거를 제가 캐치를 못해요. 처음 영어를 할 때는. 왜냐면은 생각 속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입 밖에서는 다른 단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캐치를 못할 때가 있는데 누가 얘기를 해줘야만 이제 알아차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영어를 배울 때. 그때는 영어가 안 되니까 최소한의 단어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where is kitchen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최소한의 단어로. 근데 kitchen이라는 단어가 이 머릿속에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Where is chicken? 이랬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치킨 통닭 어딨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집주인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치킨 is there 얘기를 했는데 키친으로 알아들은 거죠. 근데 처음 제가 영어를 할 때 치킨하고 키친하고 진짜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뜻은 아는데 이 언어로 나올 때, 입으로 나올 때 이게 정말 헷갈렸어요. 항상 헷갈렸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헷갈린 단어를 쓴 거죠. Where is chicken? 근데 제가 이제 실수한 거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거실에 중국 애들이 한 3, 4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이제 킥킥킥 웃으면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쟤 봐봐, 치킨이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얼핏 들은 겁니다. 아, 내가 치킨이라고 얘기를 했나?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주방을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마음에 들었지만 계약을 안 했어요. 왜냐면 가서 이제 걔네들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용기가 없어서 계약을 안 하고 딴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얼마간은 계속 치킨하고 키친이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마세요. 키친은 주방이고 치킨은 통닭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에서 이제 빅맥 세트를 시킬 때 빅맥 세트 주세요 이러죠, 그죠? 요즘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한국에 살 때만 해도 이제 빅맥 세트 주세요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간 거죠. 이제 빅맥 세트를 달라고 직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쨌든 제 영어가 그때 당시에 하도 푸했고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영어를 얘기하는 건지 뭐 한국어를 얘기하는 건지 그도 뭐 헷갈렸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도 영어가 안 됐으니까 최소한의 단어로 I want 빅맥 세트 이랬습니다. 정말 이게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헷갈리시죠? 근데 그렇게 영어를 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이 직원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햄버거 그리고 감자튀김이니까 포테이토 프라이드 and 코카콜라. This is the one set. I want 빅맥 세트 이런 겁니다. 근데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빅맥 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몰랐으니까 햄버거, 포테이토 프라이드, 코카콜라, 빅맥 세트. Don't you know the 빅맥 세트? 우여곡절 끝에 그거를 3개를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빅맥 밀이라고만 했어도 그냥 쉽게 알아듣고 먹었을 텐데 그거를 못 알아듣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끝에는 저 메뉴판을 가리키면서 나 저거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빅맥 밀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영어가 안 될 때는 햄버거 먹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한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있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친구한테 좀 큰 실수를 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때 당시에 켈리시아노라고 투발루에서 온 친구하고 어떻게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켈리시아노하고 저하고 다른 친구하고 이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투발루 친구인 켈리시아노가 이제 그 개똥을 밟을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발자국만 딱 디디면 이제 개똥을 밟을 그런 상황의 찰나였는데, 그러면 이 생각 속에서는 저는 또 그랬죠. Be careful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켈리시아노 be careful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친구 이제 약자가 켈리였는데 켈리 be quiet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란 거예요. 이러더니 어쨌든 다행히 개똥은 안 밟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몇 분간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는 이제 한국 친구였는데 막 계속 배를 잡고 웃고 있고, 그래서 내가 켈리 괜찮아? 왜 말이 없어? 이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 얘기를 해준 거죠. 네가 비 콰이엇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정말 민망했어요. 그래서 켈리한테 정말 나는 비 케어풀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나의 푸어 잉글리시 때문에 너에게 비 콰이엇이라고 얘기를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영어를 배워가는 과정 속이었으니까 이제 저를 이해를 해줬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 콰이엇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진짜 비 콰이엇 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은 영어가 안 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창피한 에피소드죠. 그죠? 영어가 되면은 뭐 이런 일을 쓸 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친구 3명이 길을 가다가 한 명이 개똥을 밟으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조심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 입 닥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제가 그런 똑같은 상황을 이제 영어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겪게 된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할머니를 만났을 때였는데, 이거는 조금 제 실수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친구랑 가다가 이제 할머니에게 길을 물어볼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소개를 하는데 I'm Korean이고 I'm a studen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데 이 학생이랑 student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발음이. stew에 장음 발음이 들어가는데 이 student라고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할머니한테 가서 I'm a student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얘기를 했나? 그래서 이제 고음불가 있죠. 제가 그걸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어디에 액센트가 있었지? 해서 student. 할머니가 응?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student.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student. 못 알아듣습니다. 네 번째는 student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친구가 현지인 친구였는데 막 배를 잡고 웃는 겁니다. 막 우하하하 웃으면서 네 발음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현지인이었는데 현지인이 이제 I'm a student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할머니가 뭐? 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약간 청각장애가 있으셨던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알고 할머니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뒤돌아서 오는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었어요. 친구한테. 야 너는 내 발음 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니는 현지인이면서 네 발음도 못 알아듣지 않냐고. 네 발음에 스튜던트 할 때는 할머니가 슈가라고 했다. 슈가라고 설탕이라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영어가 안 됐을 때에 그런 이제 고음불가까지도 한번 해봤었고요. 이제 마지막은 문구점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노트를 코팅을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문구점에 갔을 때 코팅을 해달라고 코팅 플리즈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직원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뭘 코팅해달라고 할 때 레모네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코팅이 아니라 레모네이트입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이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때도 이 친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Don't you know the coating? 코팅. 그냥 뭐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 이런 영어도 안 됐고 그냥 코팅만 주구장창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못 알아들으니까 이 친구하고 저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Please coating. 그러니까 단음이 아니라 장음인가 해서 please coating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이 끝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코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있었거든요. 5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개의 에피소드가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번은 현지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 이제 그분들은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거기에 3, 4살 꼬마 이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게 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 책을 저한테 읽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읽어주나. 그래도 3, 4살짜리 꼬마가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들어줘야 되겠다 얘기를 해서 그 책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모르는 영어들이죠. 근데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스타일대로 그냥 마음대로 읽었어요. 영어가 아니라 그냥 외계어를 읽어준 거죠. 그죠? 근데 그 꼬마가 한 1, 2분간 듣더니 갑자기 엄마한테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게 엄마 제 책 못 읽어 이러는 거예요. 와, 그때 정말 이 3, 4살짜리에게 이 창피를 당하는 그 수모까지 겪고 정말 창피했어요. 그래도 이제 초대를 받은 거니까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 또 다짐을 했죠.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지 저런 꼬마들에게 창피를 안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초창기를 보게 되면은 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지 정말로 창피한 일들이 많습니다. 영어를 하다 보면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보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거쳐져야 영어도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영어 회화도 늘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나가서 영어를 하십시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도 있어서 뭐 찾아볼 단어들 금방금방 찾아서 할 수가 있고 문장 같은 경우에도 구글 번역기 돌리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합니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어 회화가 늘려면 자신감이 가장 필요하고 창피하지 마시고 문장과 발음과 단어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가 이렇게 느는 것이 아니라 쫙 느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영어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 영어에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